9일 생생 주식입니다.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 하루는 또 급등. 그런데 이상이 갭상승, 갭하락을 반복하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가로 붕 떠서 출발하고 붕 떠서 하락하고 이렇게 일단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사실 장중 매매 자체가 다소 좀 까다로운 그러한 영역이기는 하다라고 볼 수는 있죠. 오늘은 금요일에 이제 하락했던 한국 증시가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하니까 다시 갭으로 상승해서 위로 이번에는 반대로 위로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지만 아직 저항선을 돌파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치에서 일단 볼 때요. 나스닥 지수의 저항점은 23,400포인트 이쪽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반등을 함으로써 하락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는 다행인데 아직 23,400원에 23,400포인트의 저항에 대한 돌파까지는 확인을 추가로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 한국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 보니까 코스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기관이 주로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미국 증시 반등에 대해서 순매수로 반응을 하고는 있는데 외국인보다는 주로 기관이 매수로 임하고 있는 그런 주체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또 개인은 반대로 또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개인들은 밀리면 사서 오르면 팔고 이렇게 단기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매를 계속 치중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최근에 매수의 어떤 기조는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쭉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 지수 오늘 보면은 다시 하향했던 5일 이평선을 하루 또 회복을 해줬죠. 그러니까 5일 이평선 하향 후 다시 회복, 다시 5일 이평선 하향 후 다시 회복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게 기준선이에요. 자, 위에서 아래로 하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항받고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 이게 꺾이죠. 또 하나는 돌파 후 하향하고 돌파 후 하향해서 여기서 저항받고 이것도 꺾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하향했는데 또 돌파, 하향했는데 또 돌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냥 행보 등락이야. 그러니까 박스권 등락이에요. 박스권 등락.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5일 이평선을 아래로 꺾는 모양새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는 오늘 5일 이평선 회복은 바로 이 의미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5일 이평선을 꺾으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또 이번에는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 패턴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참 헷갈리죠.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해석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스피 지수 지금 현 위치에서 놓고 볼 때는 1차적으로는 5240포인트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5142포인트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지가 되면은 단기 패턴은 일단 살아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 기준점이니까 이 기준점을 아래 지지선으로는 체크를 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는 뭐 당연히 고점을 경신하는지를 봐야 돼요. 5376포인트의 고점을 경신하는지. 자, 저점과 고점을 완만하게든 뭐든 간에 높여나가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패턴은. 그래서 고점을 높여나가는 게 위로는 이제 중요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5일 이평선이 1120포인트였어요. 1120포인트. 이 1120포인트, 자, 돌파 안착, 재돌파 안착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상으로는 이렇게 일단 오늘은 점검을 해 나가고요. 일단 종목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오늘 반도체 쪽의 상승.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5% 위로 갭상승한 부분. 이 부분이 코스피 지수를 크게 또 갭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반도체 쪽이 일단 먼저 특징 섹터로 나타나고 있죠. 미국 증시에서 램 리서치 그리고 AMD 이런 종목들이 8%대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7%대 상승했죠. 그리고 어프라이즈 머티리얼즈가 6%대 상승하는 등 이러한 쪽에서 상승하다 보니까 일단 국내 이 반도체 쪽에서도 일단 상승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미국의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최근에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떤 자본 지출 측면에서 예상보다 크게 이를 늘리면서 말이죠. 일단 AI 칩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로 이제 공급하는 HBM4 양산 출하 시기를 설 연휴 이후, 그러니까 빠르면 이달 셋째 주에 결정할 수 있다라고 또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HBM4를 갖다 양산 출하를 하게 되면요. HBM4 양산 출하가 세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미 엔비디아로의 퀄 테스트에는 통과를 했죠. 그리고 PO 즉 구매 주문 발주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구매 주문이 된 상태죠.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삼성이 과연 언제 양산 출하하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설 연휴 이후 빠르면 이번 달 셋째 주에 양산 출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 또 반도체 쪽에 모멘텀으로 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일단 저는 주식장인이나 멤버십 분들에게 만약에 오일이평선 하향해서 추가로 차익 매도를 하더라도 전량 매도는 여전히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차익 매도를 하더라도 전량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현재 위치에서 일단 놓고 본다면은 16만 4천 원. 여기가 단기로 놓고 볼 때 16만 4천 원 1차. 그리고 2차적으로는 15만 8천 원입니다. 이런 어떤 위치를 지지로 유지한다면은 아직 패턴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증권주들도 반응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일단 미래에셋증권이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9,100억 원 나오면서 61% 증가했고요. 순이익이 1조 5,900억 원 나오면서 72% 증가했죠. 이러한 어떤 실적 호조와 지수가 아직 지수가 끝난 게 아니구나. 또 이런 느낌을 주니까 증권주들이 조종을 받았다가 지난주 후반에 오늘 다시 또 붕 뜨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이쪽도 오늘 상승세인데요.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 역대 최대 규모의 인구 이동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오늘 화장품, 항공주 이런 쪽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쪽은 아모레퍼시픽이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아모레퍼시픽은 저희 주식장인 멤버십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계속 보유하면서 보유 인내 했는데 결국 아모레퍼시픽은 위로 오를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오면서 이 종목은 매수해서 계속 보유 인내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포트 중에서 다 수익이 나는데 못 오른 천덕꾸러기의 하나였어요. 이 아모레퍼시픽이.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뜨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어쨌든 요 중국 춘절 모멘텀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 항공주 이쪽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 송배전 전력기기 쪽인데 이쪽에는 어떤 얘기가 오늘 나왔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전력기기 쪽 하면 이제 송전 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송전과 배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전 배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여기가 이제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가 있잖아요. 발전소. 여기에서 이제 변전소가 있어요. 변전소. 여기까지 이제 전력을 보내는 게 이제 송전이에요. 송전. 이제 변전소에서 최종 소비자, 뭐 가정이나 공장이나 그죠?
이런 최종 소비자 쪽으로 전력을 보내는 거, 이거를 이제 배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전력기기 쪽의 매출은 주로 이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었어요. 이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쪽을 기대해야 된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였죠. 배전기기 쪽은 송전 시설에 비해서요, 교체 주기가 일단 짧고, 송전 쪽은 교체 주기가 대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데, 배전 쪽은 이거보다 짧아요. 그러면서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일단 전력기기 관련주는 이쪽을 주 매출로 해서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쪽이 또 성장한다면은 주가에 추가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일진전기 같은 종목은 오늘 고점을 높이고 있어요. 고점을 높이고 있다는 소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이쪽이, 그죠? 항상 제가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 계속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고점을 높였다라는 거는 여전히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LS일렉트릭 이와 같은 송배전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 초반에는 미국 증시 반등에 따라서 일단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주 중반 이후에는,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미국 고용 지표 발표가 있고 또 CPI 발표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증시에 등락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 다음 주 3거래일 설 연휴 휴장입니다. 이를 앞두고 이제 주중 후반에는 약간의 관망세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번 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 초반에는 반등은 일단 양호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장중입니다. 제가 지금 장중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남은 시간 잘 대응을 하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